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것으로 보이시죠? 악수하는 거. 네,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소통과 교류라는 의미가 포함된 다른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DP는 농어촌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한강의 기적에는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성공 요인과 왜 농어촌 글로벌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분, 얼마 전에 우리 6.25 기념 항상 생각나는 분이죠. 누구시죠? 메가더. 네, 우리 메가더 장군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유명한 명언들 많이 남기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명언 또 알고 계신 명언 있으실까요? 우리 신 교수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 네, 아주 일본어로 나오는 명언입니다. 제가 아는 명언 하나를 제일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명언이 이런 게 있습니다. Year make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wrinkle the soul 이라고 하는 명언인데, 이것은 세월이 사람의 피부를 늙게 하지만 좌절, 포기는 영혼을 늙게 한다 라는 뜻의 명언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절망적인 메시지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한국을 보고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다. 나아가 한국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일까요? 원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조를 받아서 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공장도 짓고 기간산업도 만들고 해서 수출형 성장산업을 만들어서 반세기 만에 졸원을 하게 됩니다. 요새 드라마도 있고 졸혼이라고 하는 용어 유행하는데, 졸원은 원조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OECD 다크 회원국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업발전이 국가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더 로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분야의 발전 없이 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농업 발전의 중심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발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성공 요인은 교육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본 사진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두 글자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F자와 C자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역시 또 신 교수님 뭐가 들어갈까요? Failure or creative. 네,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데 이 그림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Factory or Classroom. 동양 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가슴에 오래오래 남아서 간직해두고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교육은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농촌 지역의 70%가량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50%가량이 종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부족, 부정부패, 그리고 자원 부족. 이 자원 중에서 인적 자원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역량 개발을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와 여러 국제기구들도 원조 사업 중에서 역량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공사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개 이상의 해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1976년부터 외국인 초청 연수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3,000명의 교육을 통해서 기술 전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지식 공유를 위해서 국제교육 교류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 교류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로 5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 시설을 만들고 또 교육 인프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기공식을 하여서 올 1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교육시설 1개동과 게스트하우스 3개동이 완비될 예정입니다. IC의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 두 번째는 네트워크 구축, 세 번째는 지식 교류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촌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촌공사는 지식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의 국격을 제고시키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장차 연간 3,000명 이상의 연수생들이 이 지식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콘텐츠 개발과 교육 수요 발굴, 교육 시스템 등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주한 외교 사절과 지식교류 협의체를 만들어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무형, 맞춤형 실무 과정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500여 명가량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캄보디아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지 교육을 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IEC에서 봅니다. 그들은 IEC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볼 것입니다. 또 그들은 IEC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농업발전과 농어촌 개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나라의 농어촌 발전의 미래를 IEC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땅과 물과 마을 그리고 사람이라는 4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땅은 농업기반 조성, 물은 수자원 용수관리, 마을은 농촌 커뮤니티 사업, 사람은 인력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런 노하우를 해외 사업에 적용해서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을 만들고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해서 개도국 지원 사업에 나선 것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도국 지원 사업은 인도주의와 국익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육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어촌공사가 농어촌 교육 교류를 통해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참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았더니 전문기술과정, 정책 리더십 과정, 그리고 맞춤형 과정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전문기술과정도 수자원이나 시설, 농촌 계획, 농기계, 그리고 정보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고 또 이런 분야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전수되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이 개도국 진출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농어촌공사가 기울이고 있는 이런 노력은 국가 경제력에 부응하는 국제사회의 기여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큰 틀에서의 국제기구 내에서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해 주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과 취지를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